만약 일본이 1990년대 초에 버블이 터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일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시절 일본은 단순히 경제가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문명 전체의 방향을 바꾸던 나라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뉴욕 맨해튼 전체보다 비쌌습니다. 소니는 음악을, 닌텐도는 놀이를, 토요타는 자동차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5글자는 기술력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일본어로 쓰일 것이다. 그러나 1991년 거품은 꺼졌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무너지고 은행이 연쇄도산했습니다. 한 세대의 꿈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상해봅시다. 그 거품이 꺼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일본 정부가 통화 완화를 조기에 멈추고 투기를 제어하고 기업의 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였다면 일본은 1990년대에도 멈추지 않는 혁신의 나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소니는 애플보다 먼저 스마트폰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워크맨은 진화의 소니폰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화, 음악, 게임, 카메라가 모두 하나로 통합된 21세기의 원형이 도쿄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토요타는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쥐었을 것입니다. 테슬라보다 20년 일찍 하이브리드와 자율주행을 상용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닌텐도는 단순한 게임 회사가 아니라 가상현실 플랫폼의 선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AR, VR, 메타버스, 그 단어들은 영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불렸겠죠. 버블이 터지지 않았다면 일본은 단순한 제조국을 넘어 기술 패권국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이미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바, NEC, 히타치 모두 지금의 삼성, 인텔, TSMC보다 앞서 있던 기업들입니다. 버블 붕괴가 없었다면 이 기업들은 계속 투자했을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기술 협력국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실리콘밸리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 도쿄의 신주쿠나 오사카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시 곳곳에 창업가와 기술자, 예술가가 모여드는 아시아의 스탠퍼드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일본은 산업국가에서 문화국가로 그리고 기술문명국으로 진화했을 겁니다. 패전국의 잿더미에서 일어난 일본에게 1980년대의 번영은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는 다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집단적 확신이었습니다. 만약 그 에너지가 꺼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일본은 도전과 창의의 상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근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유지되었다면 일본은 지금보다 훨씬 젊은 나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일본은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버블이 꺼지자 정부는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기업은 모험을 멈췄고 은행은 리스크를 피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남았지만 실패를 감수하는 용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의 시계는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전의 시대가 끝나고 안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달랐다면 일본은 여전히 혁신의 엔진을 가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구글, 애플, 테슬라의 자리를 소니, 토요타, 히타치가 대신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심리의 시스템입니다. 일본은 90년대 이후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꿨다면, 즉 실패를 없애는 대신 실패에서 배우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스타트업 천국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신주쿠밸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자본도 기술도 인재도 모두 있었습니다. 단 하나, 리스크에 대한 용기만 사라졌던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거리를 걸으면 질서 정연하고 조용하고 완벽한 도시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한 시대의 열정이 잠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 고요함은 여전히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정확하지만 느리고 정교하지만 낡았으며 안정적이지만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제 평행우주의 일본을 상상해봅니다. 거기서 일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블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도전하고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하늘에는 드론 택시가 날고 오사카의 거리에는 수소에너지 상점이 있습니다. 닌텐도는 현실과 가상이 연결된 놀이세계를 만들고 소니는 인공지능 음악 프로듀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히타치의 로봇은 사람처럼 대화하고 토요타는 자율주행으로 세계 교통망을 설계합니다. 이건 공상이 아닙니다. 그 가능성은 실제로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기술력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세상은 그들에게 한 번의 실수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경제의 역사는 언제나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버블이 터지지 않았다면 일본은 더 오래 번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완벽함 때문에 스스로를 변화시킬 동력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위기를 겪지 않는 사회는 자신을 다시 설계할 이유를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멈춤은 문명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만약 일본이 멈추지 않았다면 세계는 일본 중심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균형을 만듭니다. 그들이 멈췄기 때문에 한국, 중국, 대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공백을 두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멈추면 다른 나라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일본의 멈춤은 세계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의 버블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나라의 심리적 혁명이었습니다. 만약 그 거품이 꺼지지 않았다면 일본은 여전히 세계의 시간대를 주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했고 결국 성공의 이유도 잃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함은 나라를 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완벽함의 대가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공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공은 너무 완벽해서 스스로의 숨통을 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만약 일본의 버블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 완벽함이 어떻게 새로운 멈춤을 불러왔을지를 상상합니다. 1990년대 초 버블이 무너지지 않은 평행세계의 일본. 그곳에서 일본 경제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마천루는 더 높아졌고 엔화는 세계 통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계 금융인들이 런던이 아니라 긴자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소니와 닌텐도는 세계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고 도요타는 미국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삼성과 애플은 일본 기업의 하청업체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의 이면엔 보이지 않는 피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지속은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완벽한 시스템은 변화의 이유를 지워버립니다. 위기가 없는 사회는 처음엔 평화롭습니다. 모두가 안정적으로 살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가집니다. 하지만 위기가 없다는 건 갱신의 피로가 사라진 사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버블이 꺼지지 않았다면 일본은 위기 대신 정체된 평화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기업은 더 이상 모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시장을 지배했고 이익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혁신보다 유지가 중요해지고 새로운 기술보다 완벽한 절차가 중요해졌을 겁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 속의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기차는 초 단위로 정시에 도착하고 기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됩니다. 행정은 정확하고 시민은 규칙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가능성을 잃습니다. 혁신이란 원래 혼란 속에서 태어나는 법인데 일본은 그 혼란을 제도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모든 도전은 사전에 검토되었고 모든 변화는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발적인 창의성. 위기가 사라진 사회에서 가장 먼저 늙는 것은 사람의 욕망입니다. 안정은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버블이 꺼지지 않았다면 일본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대기업에 몰렸을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연봉.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뛰지만 그 끝에는 아무런 모험이 없습니다. 도전은 불안이고 안정은 미덕이다. 그 믿음이 사회 전체를 덮었을 겁니다. 결국 일본은 위기 없는 사회를 이뤘지만 열정 없는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경제학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산업이 너무 완벽해지면 더 이상 혁신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일본의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중공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안에서 경쟁도 다양성도 사라졌을 겁니다. 모든 기업이 안정적이고 모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사회. 그건 안정된 천국이 아니라 조용한 감옥이 됩니다. 경제는 순환해야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 일본의 경제는 순환 대신 정체된 완벽함을 선택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균열은 생깁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인간의 본능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걸 원하지만 시스템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회사에서는 이건 전례가 없다는 말이 표준이 되고 정부는 기존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회는 새로움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완벽했던 시스템은 낡은 시계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기술은 남았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일본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공은 본래 인간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성공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그건 피로감으로 변합니다. 일본은 성장의 끝을 경험한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GDP는 계속 오르지만 행복지수는 점점 내려갔을 것입니다. 경제는 번영했지만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꼈을 겁니다. 자살률은 여전히 높고 출산율은 낮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공이 일상이 되면 그 성공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됩니다. 이 상상의 일본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지만 가장 무기력한 사회입니다.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밝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웃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공했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지금의 일본이 이미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버블이 터지지 않아도 그 멈춤은 결국 다른 형태로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은 언젠가 인간의 본성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명은 위기를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그 위기가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일본이 위기를 피했다면 그들은 더 오래 성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끝에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만 남았을 것입니다. 한 세대는 번영을 만들었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 번영을 유지하느라 늙어갔을 겁니다. 성공은 동기를 만들지만 완벽함은 동기를 앗아갑니다. 이건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생리입니다. 역사를 보면 위대한 문명은 항상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로마는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안락함에 무너졌고 명나라는 기술의 완벽함 속에서 스스로를 닫았습니다. 일본 또한 그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버블이 터지지 않았다면 일본은 스스로의 완벽함에 질식했을 것입니다. 그 완벽한 시스템은 위기를 막았지만 변화를 막았습니다. 그 완벽한 질서는 혼란을 없앴지만 창의도 없앴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는 분명 한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붕괴가 일본을 인간적인 나라로 되돌려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위기를 겪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완벽했겠지만 더 이상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완벽함을 향해 가지만 문명의 진보는 언제나 불완전함에서 태어납니다. 성공은 멈춤의 시작이고 위기는 다시 시작의 신호입니다. 만약 일본이 버블을 피했다면 그들은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훨씬 더 공허했을 것입니다.
완벽함이란 멈춤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일본은 실패로 멈췄지만 완벽함으로 멈췄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역사가 말합니다. 불완전함이야말로 문명을 움직이는 엔진이다. 성공은 찬란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꾸는 건 언제나 실패입니다. 만약 일본이 1990년대 버블을 피했다면 그들은 더 오래, 더 부유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 속에서 왜 실패하지 않아야 하는가만 배우고 왜 실패해야 하는가는 잃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멈춤이 남긴 교훈, 그리고 그 실패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였는지를. 1990년대 초 일본은 세계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도쿄의 땅값은 뉴욕 전체를 넘어섰고 일본 은행들은 세계 10대 은행 중 7곳을 차지했습니다. 소니, 토요타, 히타치, 파나소닉, 그 이름들은 곧 기술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거품이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부동산은 반토막, 주가는 4분의 1, 그리고 사람들의 자신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30년,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멈춤의 시간은 어쩌면 일본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버블은 단순한 경제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건 집단적 착각의 붕괴입니다. 모두가 영원히 오를 거라고 믿었고 모두가 그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히 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는 숨을 쉬는 생명처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진화합니다. 일본의 실패는 그 순환의 법칙을 너무 늦게 깨달은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실패 덕분에 전 세계가 성장의 본질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패는 한국과 중국, 대만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일본이 멈춘 자리에 한국이 뛰어올랐습니다. 삼성, LG, 현대는 일본이 놓친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본이 너무 신중하게 멈춘 그 순간 한국은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중국 또한 일본의 실패를 교과서로 삼았습니다. 리스크를 통제하되 멈추지 말라. 그건 21세기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멈춤은 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다시 짠 사건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실패가 다른 나라의 도전으로 이어진 것, 그건 문명의 순환이자 역사가 가진 잔혹한 공정함이었습니다. 버블 이후 일본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줄었고 가게들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전보다 안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작은 변화가 피어났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골목길 카페에서, 그리고 도쿄 변두리의 아파트 방 한켠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실험을 했습니다. 기술자는 조용히 새로운 부품을 만들었고 디자이너는 작지만 완벽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기업은 멈췄지만 작은 장인 정신은 살아있었습니다. 이건 일본 특유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멈췄지만 완전히 죽지 않는 나라. 그 조용한 끈기가 일본을 장인국가로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의 실패가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무너지고도 붕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GDP는 제자리였지만 삶의 질은 유지되었습니다. 경제는 멈췄지만 사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일본이 쌓아온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모두가 버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폭동이 났을 위기를 일본은 질서 속에서 견뎠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가 아니라 문화의 내구성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은 조용히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의 중심은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 혹은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성공 대신 작은 완벽을 선택했습니다. 로봇공학, 정밀기기, 애니메이션, 식문화, 이 모든 영역에서 일본은 여전히 세계 기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잃지 않았습니다. 버블의 성공이 부의 정점이었다면 버블의 실패는 내면의 정화였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패를 미학으로 승화한 나라입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킨츠기처럼 그들은 상처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성장 대신 조용한 지속을 택했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계를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방법을 배웠다. 그게 일본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버블 이후 일본은 속도 대신 품질을, 규모 대신 의미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경제 조정이 아니라 철학의 전환이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세계를 앞지르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의 일본을 안정된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1등이 되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버블의 실패는 일본을 멈추게 했지만 그 멈춤은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성공이 계속될 때 인간은 자만한다. 실패를 겪을 때 문명은 배운다. 일본은 실패로 인해 성장의 속도를 잃었지만 삶의 품격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버블이 터지지 않았다면 일본은 더 오래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일본은 지금의 일본보다 더 공허했을 것입니다. 실패는 상처이지만 그 상처 속에서 인간은 다시 태어납니다. 멈춤이 없었다면 배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완벽함은 문명을 멈추게 하고 실패는 문명을 다시 걷게 만든다. 일본은 멈췄지만 그 멈춤 덕분에 세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